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실습지도 교수로 일하는 학교에서 첫 실습을 시작하는 주였고 학기가 시작된 첫 주이기도 했고요. 목요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 실습을 마치고 지금 집에 돌아온 상태이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간호학 교육을 받고 미국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간호사로 취업하거나 이민하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미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겪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면 어떤 준비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의 양해를 구해서 실습 관련된 일들, 또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간호학과를 지나가면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생각이고요. 글쎄요, 16주 동안 이루어지는 실습이기 때문에 물론 그룹을 둘로 나눠서 그룹 1번 그룹이 먼저 8주 동안, 그리고 2번 그룹이 9주째부터 마지막 16주째까지 실습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매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기고 매주 울고 웃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뭐 그런 좀 생뚱맞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선 6시 반까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통 체증이 없을 때, 트래픽 잼이 전혀 없는 시간에 편도로 가는 거리가 30마일에서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하지 일주일에 5번 가야 된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업 중에 가장 오래 하고 싶은 직업이고 가장 저와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학교에서 직원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기대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가 가장 잘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연령대가 20대 초반의 간호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많게는 50대 후반의 학생까지 제가 학생으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은 연장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전혀 어떤 나이나 뒤 배경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불편함 없이 서로 교육에만 포커스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게 커뮤니티 컬리지의 장점인 것 같고 특히 제가 교수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욱 더 자유롭고 뭐랄까요 좀 더 오픈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내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병원 경력이 없을 때 저를 간호학 교수로 처음 채용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책에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 직업에 구직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사연도 많고 더 특별한 이 학교의 직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한 학기 시작하는 학생 수는 18명이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만난 그 18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둘러 나눠서 첫 8주 동안 함께 실습을 하는 학생들 10명, 그리고 다음 8주 동안 실습을 하게 될 학생들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자는 제가 한 사람, 실습지도 교수인 제가 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수업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다이렉틱한 클래스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 저는 친구로 부르고
first name based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 사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야 하고 이제 편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이인데 그 교수님과 제가 10명의 학생을 맡아서 실습 지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교수 한 사람이 학생 5명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 일은 6시 반에 우선 모였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은 무엇이고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플로어에서 각자가 배정받은 간호사를 쉐도잉 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간호사가, 자기가 짝지어진 간호사가 오전 시간 처음 환자를 어사인 받았을 때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투약이 7시 반, 그 이후에는 9시가 있기 때문에 투약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환자 사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관찰해보고, 긴 여름방학을 지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그 간호학적인 머슬 메모리 내지는 그 세포들을 좀 깨우는 그런 워밍업 같은 것을 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정맥주사 놓은 그 부위를, 정맥주사를 제거하는 연습을 한 학생도 있고, 실제로 이제 퇴원하는 환자분의 팔에서 정맥주사로 꽂혀 있는 라인을 제거하는 것을 한 학생이 3명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하기로 한 날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짝지어진 간호사가 옆에서 같이 관찰해주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인서트 하는 거, 삽입하는 것은 저나 같이 있는 교수가 함께 옆에 있어줘야만 한다는 이제 단서가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리게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렉털 튜브, 직장에 튜브를 넣는 것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제가 옆에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의 예가 되겠고요. 또 정맥 주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폴릭 캐세터를 인서션 한다던가 인공 도뇨관을 삽입한다던가 하는 것은 교수가 옆에 프레젠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의 타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라인을 조금 클리어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오늘의 주된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를 일깨우면서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대고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워밍업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head to toe assessment,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건강 사정 내지는 신체 사정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환자는 어떤 환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신체 사정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언급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짝지어진 간호사가 할당받은, 어사인 받은 환자 4명에서 5명, 현재 메디컬 서지컬, 그러니까 내외과를 로테이션 하는 중이기 때문에 4명에서 5명 환자 중에 학생 자신이 생각할 때 이 환자를 건강사정하는 것이 오늘 내가 배움을 갖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이 짝지어진 간호사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문을 구한 뒤에 환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이따가 우리 실습 지도 교수님이 오실 건데 그럼 그때 내가 이런 것을 할 건데 해도 되겠냐고 미리 양해를 학생들이 직접 다 구해 놓게 되고, 교수는 가서 타이밍이 맞을 때 학생의 신체 사정하는 스킬, 또 절차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는지를 봐주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이렇게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40분을 써버리면 다른 학생들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좀 헤즈업, 언지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환자 한 사람의 신체 사정을 맡을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고 학생들의 비율은 오늘 10명 학생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한 사람 있었고, 러시아에서 온 여자 간호학과 여자 학생이 두 사람 있었고, 또 멕시칸 남자가 한 사람, 동양인 남자가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코케이션, 그러니까 백인 여성이었고요. 비율은 남자가 2사람, 여자가 8사람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백인이 5명, 또 백인이 아닌 사람이 5명이 있었네요. 보니까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 어떤 걸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궁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고, 이렇게 간호사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세스 하기로 했던 학생의 환자 한 사람은 수술을 받은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환자였는데,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였고 통증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과 제가 신체 사정을 하겠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병실에 들어갔을 때 환자는 통증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학생은 옆에 제가 있고 또 이미 환자분과 의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체 사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환자분은 그 부분에 협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인 매니지먼트를, 통증 관리를 먼저 한 후에 다시 나중에 어레인지를 해서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우선순위적인 센스가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참을만 하시면 이걸 먼저 하는 게 어떠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을 때 괜찮다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니까 지금 이걸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편안한 상황을 교육자 입장에서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관리하고 봐줘야 하는 학생 수가 5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다른 학교의 간호사 대 간호학과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블레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과 일일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의 배경은 무엇이며, 나중에 간호사로 성장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또 전문대기 때문에 학사 학위, 석사 학위와 같이 앞으로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없다면 또 교육자로서 트렌드를 읽어주면서 요즘은 학사 학위 이상의 간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없으면 취업이나 간호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곤란할 수가 있다. 본인이 관심 없어도 관심을 두도록 잘 이끌어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thought provoking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 자극해서 일깨울 수 있도록 좋은 예를 들어주는 것도 실습 지도 중에 교육자로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즐겁고 학생들과 하루 즐거운 실습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담당해서 본인이 투약한 환자는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기록이나 케이스 스터디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목요일날 실습을 마치면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각자가 이제 간호학적인 일기를 쓰듯이 저널을 써서 온라인 상에 포스팅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주면 되는 것으로 하루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글쎄요, 이렇게 또 저물었고요. 다음 주에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는 수술실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한 번씩 수술실에 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주 동안은 수술실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5명 학생들이 투약을 본인이 선택한 환자에게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의 학생들과 9시 약을 동시에 제가 투약을 할 수가 없어서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 최대한 시간을 타이트하게 맞춰서 투약을 하도록 계획을 또 잘 세워야 되고, 또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다음 주 목요일에 실습 지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상기시켜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